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 가슴 뛰는 사랑을 다시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늙고 병들어가는 몸뚱이를 추스르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지요. 그러다 문득 잊었던 첫사랑의 얼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 건 친구의 장례식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을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그녀 미경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박성훈의 장례식장은 숙연했습니다. 낡은 고목처럼 굽어버린 허리를 지탱하며 상주 노릇을 하는 친구의 아들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인생의 반 이상을 함께했던 친구가 떠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활짝 웃는 박성훈의 얼굴을 보다가 고개를 돌린 순간 제 시선은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잿빛 상복을 입고도 빛바랜 사진 속 모습 그대로 우아하게 서 있는 그녀 김미경.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녀의 모습은 제 심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경이의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렸고 잊었던 옛 추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오래된 상처와 설렘이 뒤섞여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부질없는 짓인가 싶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자꾸만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제 이름은 김진성입니다. 올해 73이죠. 23, 파릇파릇했던 제 청춘은 오직 미경이로 가득했습니다. 미경이는 제 인생의 봄날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머릿결에서 풍기던 꽃향기,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그윽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죠. 저희는 같은 대학 캠퍼스에서 만나 불처럼 사랑했습니다. 함께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맹세코 미경이가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고 미경이는 이름 있는 집안의 외동딸이었죠. 미경이 부모님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변변한 직장도 없었고 당장 미경이를 책임질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미경이는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유학을 떠났고 저는 홀로 남아 가슴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미경이가 떠나고 몇 년 뒤 저는 이은경 씨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이은경 씨는 저에게 한 줄기 빚이었습니다. 폐병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주고 기울어가는 집안 형편을 일으켜 세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죠. 저는 은경 씨에게 감사했고 그 감사함이 곧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3명의 자녀를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은경 씨는 현명하고 착한 아내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였고 저에게는 덧없이 든든한 배우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미경이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은경 씨는 저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늘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미경이와 헤어진 후 저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죠.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은경 씨도 저 못지않게 고생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주말 나들이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고 근사한 외식 한 번 마음 편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희생했고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은 다 자라 결혼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황혼역의 외로움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되었죠. 서로에게 말없는 위로가 되어주며 그렇게 평온한 노년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경이의 등장은 제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난 미경이와 저는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미경이 역시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고 있었죠.
저희는 가끔 통화하며 옛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미경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렜고 그녀의 안부를 묻는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가 저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속 장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젊은 시절 데이트하던 그때처럼 말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제 모습이 영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거울 속 제 얼굴은 오랜만에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미경이와 재회한 날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지만 저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젊은 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의 회한과 그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경이 역시 저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고백에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미경이의 손이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저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늘 조심했고 마치 첩보 작전을 펼치듯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저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한적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미경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 삶의 유일한 행복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사랑을 이 황혼역에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불륜이라는 꼬리표가 주는 부담감은 늘 저희를 짓눌렀습니다. 특히 은경 씨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평생을 저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내에게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미경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희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도 두려웠습니다. 저희는 젊은 연인들처럼 당당하게 데이트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 봐 늘 불안했고 혹시라도 소문이라도 날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저희는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공예사 같았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위태로운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가 저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살아생전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고 자신은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평생을 허덕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불행했고 남편에게서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경이의 불행한 삶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제가 미경이 곁에 있었다면, 제가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면 미경이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온갖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미경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미경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은경 씨와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은경 씨는 저에게 좋은 아내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미경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은경 씨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30년 넘게 함께 살아왔고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사회적인 시선 또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미경이와 헤어지고 은경 씨 곁에 남아 죄책감 속에 살아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미경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까?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미경이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 은경 씨의 손에 들어간 겁니다. 그 사진은 저희가 처음 만난 날 미경이가 기념으로 찍자고 해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의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습니다. 은경 씨는 제 서재 책상 서랍에서 그 사진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했습니다. 은경 씨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저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죄책감과 후회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은경 씨는 사진을 제게 던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미경 씨가 누군지, 그동안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미경이 씨를 만난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도 저는 그저 당신이 늙어서 주책 떠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사진을 보니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네요. 저는 은경 씨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세상에 드러날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은경 씨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은경 씨의 얼굴에는 이미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갈등은 자녀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아들 이준호는 저를 찾아와 노발대발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평생 어머니 옆에서 묵묵히 가정 지키신 분인데 이제 와서 이런 추태를 보이시다니요. 아버지는 저희에게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못난 아버지가 된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딸 김은주 역시 저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엄마는 평생 아빠만 보고 살았어요. 아빠의 이런 행동은 엄마에 대한 배신이에요. 가족들의 비난은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성훈의 장례식에서 미경이와 제가 찍힌 사진을 은경 씨에게 보낸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오랜 친구 이재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재환은 박성훈의 절친이었습니다. 제가 미경이를 다시 만난 것도 이재환의 장례식장이었죠. 저는 이재환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재환은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낸 거 맞아. 미경이 남편이랑 내가 친했거든. 미경이 남편이 죽기 전에 나한테 미경이 좀 돌봐달라고 했어. 근데 내가 미경이랑 그런 관계가 될 줄은 몰랐지. 너네 둘이 다시 만난다고 했을 때부터 불안했어. 미경이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서 너네 둘이 만나는 거 못 보겠더라. 그래서 은경이한테 알려준 거야. 이재환의 말에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친구의 배신감, 그리고 미경이 남편의 죽음 뒤에 숨겨진 비밀까지. 모든 것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미경이 남편이 이재환에게 미경이를 부탁했다는 사실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이재환의 배신에 분노했고 동시에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미경이 남편에게도 그리고 은경 씨에게도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경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녀 역시 이재환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미경이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경이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 사이에는 이미 깊은 골이 생겨버린 듯 했습니다. 금지된 사랑이라는 꼬리표는 더욱 선명해졌고 저희를 둘러싼 세상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은경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은경 씨는 저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헤어지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은경 씨의 결정에 감사했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은경 씨와 자녀들에게 헌신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경이에게는 제가 더 이상 그녀와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경이는 제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뜨거운 포옹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미경이와 헤어진 후 제 삶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미경이와의 추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미경이와의 만남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 다시 찾아온 뜨거운 사랑이었으니까요. 다만 그 사랑으로 인해 제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경 씨는 여전히 저에게 차갑지만 저는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역시 저를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에 대한 실망감뿐만 아니라 여전히 저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이제 저는 황혼역에 찾아온 사랑이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제 삶에 불어넣어준 뜨거운 활력과 깨달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제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당신의 황혼은 어떤 사랑으로 물들어 있나요?